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맨 먼저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요 분류, 세 번째는요 특성.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좀 안 간다 하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데 이해 안 가면 때로는요 그냥 스킵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넘겼다가 다시 나중에 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무려 4번을 반복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고, 또 여기서는 또 다른 날 또 부동산학 또 뭐 공부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속 할 거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그때 또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할게요. 11월, 12월 달에 이해해보고 안 되면 1, 2월 달에 또 할 겁니다. 그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또 언제 한다고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 4월 달에 이해가 안 되면요, 또 4월 달, 5, 6월 달에 있죠? 이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시험 전까지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문장 자체를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통째로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거 가능하면 자꾸 막 어렵게 내가 이걸 기필코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지 마시고, 때로는요 살살하게 넘겨가는 거 있죠? 요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어떤 것들은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든가 기타 다양한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셔서 비로소 그때 이제 봐야 자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에 다 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가 안 가면 넘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기시면 쭉쭉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3페이지 보시면 제2장에 부동산의 전 시간에는 부동산학이 뭐냐 이거 알아봤으니까 지금은요 부동산은 또 뭐냐 좀 알아볼게요. 먼저 부동산의 개념이다 해서 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이거 좀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이다 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있죠? 요거를 부동산, 움직이는 재산을요 동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동산은 움직일 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토지 건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남들하고 똑같이 대답하면 돼야 한대요. 뭔가 좀 차이를 좀 내야 되겠죠? 그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을 3가지 형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개념을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시라고 했죠? 법 뭐라고요? 경기 이런 식으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3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한번 쭉 한번 내려보자.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저런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내가요 남편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술적 개념을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측면을요 법률 개념을 법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는 주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린 겁니다.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린다. 그 다음에 경제적 하면 이제 가치와 주로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법률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거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이거를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어떤 하나의 부동산을 정의를 낼 때도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의 모습 있죠. 그죠? 눈에 막 가치가 막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내면의 모습도 골고루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있다면, 이렇게 여자분이 뭐 키도 크고 아주 늘씬하고 이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 저 여자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아주 더럽게 없다든가 아니면 그 뭐 꽃뱀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 그 여자분을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어떤 내면의 모습 같은 거 있죠. 골고루 바라봤을 때 아, 그 여자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아니면 그 여자분은 지구에서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처음에 볼 때는 상당히 애가 참 어벙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느낌을 많이 받는답니다. 근데 그 계속해서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어벙해집니다. 애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처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요거는 대가리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만 기억하라고요? 대가리. 그래서 부동산 하나에 뭐 자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은 뭐 스무고개 하듯이 부동산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신이 있다면 신이 준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한테 이게 인간한테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하나의 자연을 선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질, 지세, 지반, 지형, 온도, 습도를 포함하는 자연을 우리한테 선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의 뭐라고요? 자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하나의 뭐라고요? 뭐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자,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지표 아래에 있는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위에 있는 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뭐라고요? 공간이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한다고 했죠. 각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자, 내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주 비싼 땅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자, 이거 내가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다. 그 얘기는 아주 비싼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위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위치이다. 자, 부동산 하나의 뭐라고요? 뭐 지역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지역마다마다 어떤 독특한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독특한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 가면 유독히 모텔 같은 게 많은 동네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뭐예요? 모텔촌 아닙니까? 모텔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부동산은 이 모텔촌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환경 요소가 될 수 있죠.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기술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뭐 자산이다. 아니면요,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회계학 이런 데 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제 비슷한 용어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두 놈의 차이점을 자, 얘기해봐라. 이렇게 시험에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어떻게만 기억하라고요? 자산, 자본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산, 자본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기업 회계는 이제 옛날에는 대차 대조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재무 상태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셜 뭐 포지션이라고 해서 자,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이쪽을요, 차변, 이쪽을요, 대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다가는 자금의 조달 측면을 기록하는 거고 얘는요, 조달된 금액을 가지고 운용하는 측면 있죠? 이걸 쭉 기록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이 기업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고 저런 얘기가 있구나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기업은 자, 일단 돈이 있어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돈을 이렇게 출자한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출자한다.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인들이죠. 주들이 이제 출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쪽에다가는 이제 출자한 돈을 기록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때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빚 같은 거 얻을 수 있죠. 그걸 기록하는 건데 그냥 그러느냐 하세요. 그러냐 하시면서 자, 요때 자, 주주들이 현금을 가지고 출자하는 거 있죠.
현금을 가지고 출자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현금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출자한다고요? 현금. 근데 토지 같은 걸로 출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요? 자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은요, 어떤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 있죠? 그때를 뭐라고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를 출자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자본이라는 걸 받은 거네요. 그때는 뭐라고요? 자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 사업 미천으로 현금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은 거예요? 토지를 받은 거죠? 이때는 하나의 뭐라고요? 자본이다 이랍니다.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요? 자본이다. 근데 요거를 토지를 갖다가 이제 그 공장 지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요 상가 지어서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 이런 걸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 이걸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에이 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산 자본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인데 그냥 간단히 굳이 알고자 한다면 자본은요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요? 자본이다. 이거를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는 뭐라고요? 자산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한다. 어떤 회사가. 그럼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나라 뚝딱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자 건축 자재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건축 자재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노동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땅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땅 필요하죠. 이걸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걸 생산물 해줄게요. 자,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이걸 뭐라고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근데 말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요? 토지 같은 거는요,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토지는 하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얘는 이거다, 쟤는 저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백목이라든가 이러한 요런 것들은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거죠. 이걸 단용 소비재다. 단이 뭐예요? 짧은 단자죠. 짧게 소비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단용 소비재.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쓰고 버리나요? 며칠 쓰다가 살기 싫어서 버리고 그러나요? 버릴 거 좀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재화이죠. 이걸 뭐라고요? 내구라는 게 뭐냐면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구성 있는 소비재다. 내구 소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비재는 소비재 맞죠? 자, 근데 토지는 자 생각해 볼게요. 토지는 자 아파트 같은 거 생산할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종 이용하는 걸 소비한다 하는 겁니다. 소비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토지 같은 거는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이라는 표현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 있죠? 요거를 상품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뭐라고요? 거래되는 물건. 아파트 같은 거는 거래돼요? 안 돼요? 거래하고 있죠? 이걸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문제를 아주 어렵게 물어보면 이따가 다 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뭘 답하면 돼요? 공간을 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출문제를 막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냐 이걸 자꾸 알게 되면 금방 끝납니다. 알겠죠?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하니까 오래 걸리고 막 그런 겁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죠? 이런 기출문제 자꾸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는데 연구대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 법률적 측면 알아볼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암기해서 뭐 산본이라는 동네 있어 없어? 평촌 옆에 산본에 갔더니 어떤 생소한 뭐 상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본에 갔더니 어떤 물건이 있다고요? 생소한 상품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든지 아니면 공자 뭐 위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좀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뭐 지금부터 뭐 앞자리 따서 암기하고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공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요거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얘는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분할 수 있는데, 자, 항상 협의하면은 좁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좁은 의미.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협의가 이만하다면 광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광의라는 표현을 할 때는 협의라는 표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넓은 개념이 뭐라고요? 광의. 만약 최광의다 할 때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최광의 이렇게.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뭘 얘기하냐?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99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당연히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요것들도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른 법에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요것도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가 약간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짝 넘기세요. 넘기는 게 아주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시험은 어떤 식으로 잘 제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져요. 자꾸 어려운 거 자꾸 해결하려고 하시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뭐라고요? 정착 물건. 그러니까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 이걸 뭐라고요? 정착물 해줍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뭐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간단히 써놓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게 있냐면 맨 먼저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는 이런 시설물처럼 보통 부동산학에서는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 이 갖추고 있는 시설물 있죠? 이거 뭐라고요? 건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나요? 건물이다.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공장 아니면은 아파트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건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토지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은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건물 있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 있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무지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어요? 뭐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축대라든가 이것도 달라붙어 있죠. 아니면은요 도로 위에 있는 포장, 도로에 있는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니면 육교라든가 아니면요 뭐 지하도라든가, 자, 뭐 터널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뭐 별별 게 다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무들의 집단 있죠? 이걸 수목해 줄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걸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 자,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살점들 붙여 나갈 건데 이걸 한꺼번에 다 붙이려면 나중에 뭐라고요? 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서히 붙여나가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개 정도만 더 붙여볼게요. 한 개 정도 붙이는데 뭘 붙이냐면 이 정착물 중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편인데 정착물 중에서는 어떤 거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예,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걔만 별도로 뭐라고요?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독립된 뭐라고요? 별개의 부동산. 약간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거나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도 갖고 있고 오에 있는 상가 건물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런데 얘와 얘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얘만 별도로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만 별도로 자, 그 을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얘는 갑이고 얘는 뭐라고요? 을이다. 그러니까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건물만. 아, 그러느니 하세요. 팔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느니 뭐라고요? 하세요. 근데 나중에 계속 하겠지만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시는,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를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칙적으로 뭘 요한다고요? 등기. 우리 부동산 구입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듯이 이런 식으로 내 거라는 사실을 뭘로 알린다고요?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기부 보셨나요? 보셨죠? 그럼 등기부가 있는데 그러면 다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이때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그죠? 그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공시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정리할 수 있죠? 별도의. 그러니까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게 뭐라고요? 별도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뭐라고요?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이런 경우는 있어요? 도로에는 아스팔트만 네가 사가라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건 없죠.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됩니다. 토지의 일부,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문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독립성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 담장만 아니면 아스팔트만 별도로 팔 수는 없는 거고, 토지를 팔 때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팔 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린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것도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 아직 이제 민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여기서는 그러네 하세요. 요거는 이 수목 나무하고 나무대 집단 있죠? 요것들이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관습법상 이게 나무하고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울타리를 딱 쳐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 있죠. 이것도 내 거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관습법상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치면 돼요. 원래는 자, 이 부동산은 공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를 요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관습법상 이거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걸로 공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갑은 땅을 갖고 있고 을한테 이거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하고 나무의 집단만 을한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약간 어렵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지금은 이 나무하고 나무대 집단이죠. 이것들을 만약에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한다면 그때는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법이라든가 하는 걸 다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셔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마시겠죠?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그때는 별도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팔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헷갈리나요? 예, 안 헷갈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토지와 정착물 얘기하는데, 정착물은 건물이라든가 담장, 축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정착물 중에 어떤 것들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게 뭐야? 별도로 팔 수가 있다.
별도로 뭐라고요?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건물 같은 거는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예, 근데 자, 나머지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된다고요? 일부가 되는 겁니다. 다만 나무하고 나무의 집단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 정리할 수 있죠? 예, 엊그저께 29회 때도 이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없다가 아니라 이런 건 독립성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죠? 저희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알겠나요? 자, 뭐 대단한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런 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넘기면 된다고 했죠? 넘긴다. 넘기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갖고 억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하고 그다음 이것도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박날 옆에서 얘기한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생판 등기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명인 방법이라는 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해가 돼야 한대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백날 옆에서 얘기하더라도. 언더스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은 포함해요, 안 해요?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하고 토지 외에 있는 정착물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데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준부동산이다. 자, 지금부터 여기서 말하는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민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 민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해주는데 여기는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을 하고요? 자, 자동차는 막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동산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다 뭐라고요? 동산인데 때로는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도 나중에 부동산 감정평가 하듯이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감정평가 대상이고 여기다 있다가 써놓는 어떤 것들은요, 이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동산인데 뭐처럼 취급한다고요? 부동산처럼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은. 그죠? 그리고 내가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 전당포 아시나요? 전당포 요즘에 뭐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 옛날에는 이제 술 먹다가 술값 떨어지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놈 있죠? 진놈이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술 더 먹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이제 전당포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이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시계를 이제 담보 잡히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냥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질권.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못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돈이 급해서 이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을 좀 빌리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고 왔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아파트 트럭에 싣고 오세요 그러나요? 아파트 가져오라고 하나요? 아파트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면서 그냥 서류상으로 관념상 아파트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념상 이렇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입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 이런 걸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종업원들 월급을 계속 3개월째 밀린 겁니다. 좀 난립니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을 마련할 길이 있어 없어요?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못 준 거 아닙니까? 마련할 수 있으면 월급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 끌고 가고 있는데 자, 이 그 그랜저 승용차 끌고 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봇대에 딱 써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해줌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죠. 전화번호 딱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채업자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담보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전화해 본 거죠. 전화해서 거기서 좀 자동차 담보로 해서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자동차도 갖다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자동차는 당신 써도 상관없답니다. 내가 그냥 쓰면서 뭐라고요? 그럼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거죠.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듯이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알겠죠? 이미 정부의 공적 장부에다가 등기나 등록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지금 이거는 하나하나 자, 이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 대충 저런 거구나. 대충 뭐라고요? 저런 거다. 자, 먼저 자, 자동차라든가 이거 자동차 구입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장소에 끌고 다니죠? 그냥 끌고 다녀요? 등록한 상태에서 끌고 다녀요? 아파트 구입하면 등기하듯이 얘들도 뭐라고요? 등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동차라든가 이건 굴러다니는 거, 그 다음에 물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박 있잖아요. 이거 20톤 이상 되는 것들은 선박 등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항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거. 이것들이 한번 2차선 도로에 나타났다면 하루 종일 그 길이 정체됩니다. 이게 뭐냐면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과거에는 중장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건설기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 전부 다 개별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다고요? 개별 법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업권이라는 게 있고 광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업권 뭐가 있다고요? 광업권. 어업권이라는 것은 자, 일종의 바다라든가 이제 강 같은 거 있죠? 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소유합니다. 공유 수면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바다라든가 그 다음에 강은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양식업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뭐라고요?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업권. 그 다음에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다 뭐라고요? 광업권. 이거 전부 다 취득했으면 등기하거나 등록해야 됩니다. 얘들은 등록 대상들입니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무슨 대상이라고요?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일단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기계도 있죠. 자동차도 있고 특허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형태가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재산이죠. 싸잡아서 이거를 등기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공장 및 광산 저당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광업재단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공장재단이다 아니면 뭐라고요?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 이렇게 마시면 돼요. 싸잡아서 뭐라고요? 등기했으면 그때를 뭐라고요? 공장재단이다. 또 뭐라고요? 광업재단이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들 볼게요. 약간 좀 너무 처음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어렵나요? 할만하죠? 약간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반복할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나무들 혹은 나무들 집단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얘네들은 정착물은 맞죠?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다만 원칙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부동산처럼 그 독립성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나무들의 집단만 해당됩니다.
이거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뭘 한다고요? 임목. 그러면 이때는 이 나무대 집단만 별도로 등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땅을 갖고 있고 요 나무대 집단만 을한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뭐라고요? 임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예,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했을 경우는 그때는 뭐라고요? 임목이다. 그때는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법에 따라서 별도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죠.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 얘기하는데,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건물. 근데 건물 이외에도 담장, 축대, 도로 포장, 도장 포장, 도로 포장이네요. 뭐 이런 게 이따위로 써놨습니까? 도로 포장. 그 다음에 육교, 지하도 별의별게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착물 중에서 건물 같은 거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 수목의 집단 혹은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된다. 별도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뭘 포함하라고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데, 이거는 다른 법에 따라서 뭘 한다고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들 있죠. 요것도 포함시키는데, 자, 그 눈도장만 쭉 찍으면 됩니다. 지금은 세세하게 찍고 알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다 뭐라고요? 준부동산이다. 정리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곧바로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안 한 것들은 제가 언제 한다고요? 1, 2월 달에 아니면 3, 4월 달에 할 겁니다. 그때 뭐 책 가지고 같이도 하고 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맨 아래 길잡이 지문 찾으셨나요? 자, 이 기출문제를 쭉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개념을 정의하는 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부동산을 생산요소,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의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은 기술과 법과 경제적 측면이 혼합된 개념으로 파악할 때 기술적 개념은 뭐라고요? 유형적으로, 법과 경제적 측면은요 무형으로 구분된다. 얘를 뭐라고요? 유형적 개념. 이 두 놈을요 무형적 개념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은 뭘 얘기한다고요? 토지와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어야 한대요.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 7번에는 뭐 국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이나 인공의 수로 같은 거 있죠. 농수로 같은 거 시멘트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공시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유식한 표현을 국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인공의 수로를 만들었는데, 농수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너 농수로만 네가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없는 거죠. 독립성 인정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 중에 국어는 토지의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속된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토지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뭐라고요? 일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의 뭐라고요? 일부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시간이라 제가 얘기하는데 이상한 용어 같은 거 나오죠? 그럼 이해가 안 가면 뭐라고요? 잠깐 넘기시면 됩니다. 이 국어라는 표현 자체는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공시법이든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지만 자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해 안 가고 그러면 자, 우리 국어 사전 있죠? 국어 사전을 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자, 그 인터넷 보면 검색란 있죠? 검색란 국어 딱 치세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아니, 이상한 뭐 법률 용어 사전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용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검색란 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검색해 보셨나요? 다음 그 검색란 이런 데 있잖아요. 네이버. 그런데 치는 게 가장 빠르래요. 알겠죠? 이렇게. 난 국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검색란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했는데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인공이나 자연의 수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고요? 또랑 같은 거. 또랑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국어다. 그 다음에 8번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거는 1, 2월 달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사로 취급한다. 이건 무시하세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거마저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그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뭐라고요? 안 나온다.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본적, 이것도 약간 좀, 이것도 원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처음엔. 원래 다른 학원은 어디 이상한 뭐 그 인문 서적 가지고 그냥 꺼적꺼적 대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빡세게 해갖고 4월달까지 그 1차 과목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나아요. 그래서 이거 질질 끌어봐야 여러 사람 피해준다고 했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 만에 딱 끝내봐요. 그러면 천재라고 합니다. 뭔재라고요? 천재. 근데 이렇게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무슨 대상이라고요?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준부동산. 이런 거 뭐라고요? 준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부를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같은 거 있죠? 자동차 이런 거 원래 동산 아닙니까? 그죠? 본질적이면 민법상 부동산이 본질적 의미입니다. 근데 부동산 활동할 때 이런 것도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동일한 부동산이에요? 별개 부동산이라고 했죠?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독립된 부동산 아닙니까? 따로따로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다고 했죠? 근데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 부동산 팔 때 건물만 별도로 파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팔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어떻게 거래해요?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보통 하나의 단위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표현합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서 활동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복합이라는 게 뭐라고요? 2개 이상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걸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2개 이상 부동산이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될 때 이걸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요 처음에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내용도 포함됐는데 그래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뭐라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의 분류 있죠? 요거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